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당 외교를 위해 미국을 방문 중입니다. 김 대표는 워싱턴을 거쳐 지난 29일에는 뉴욕에 도착했는데요. 뉴욕 일원의 동포들과 간담회를 갖고 동포들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나경원 국회 외교통일위원장과 심윤주 재외국민위원장 등 10여 명의 현직 의원들과 함께 뉴욕을 방문해 동포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김 대표는 선천적 복수국적 제도 개선과 재외동포청 신설, 동포 예산 확충 등으로 빠른 시간 내에 동포들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문제도 잘 추진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포 여러분을 위한 예산도 최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김 대표는 한국에서 이슈인 노동시장 개편 문제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김 대표는 일자리가 민생이자 복지라며 노동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표를 잃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앞으로 편안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강력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는 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동포들의 현안을 전달할 수 있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취소하자 여기저기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워싱턴 DC를 시작으로 지난 25일부터 8월 1일까지 7박 8일의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대표는 내일 LA로 떠나 남은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KBN 뉴스 김홍기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타운에서 무려 3명의 한인이 진급했습니다. 28일 열린 원래 회의에서 경찰국 션리 형사가 경사로 진급하고 이외 한인 공무원 2명에 대한 진급안도 통과됐습니다. 금홍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팰리세이즈 파크 최초로 한인 경찰 간부가 탄생했습니다. 타운회는 경찰국 션리 형사의 경사 진급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02년부터 펠파 경찰로 근무하며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한 이 형사는 한인으로는 처음으로 펠파 경찰 간부로 임명돼 기쁘다며 한인은 물론 모든 주민을 최선을 다해 돕는 경찰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경사는 앞으로 형사과를 이끄는 형사과장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펠파 주민 안전을 위해서 또 지역 한인 사회를 위해서 한인 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펠팍 타운위에는 2명의 한인 공무원 진급안도 통과시켰습니다. 타운은 지난달 돌연 사망해 공석이 된 마틴 고브 클럭 자리에 진학인 부클럭을 클럭으로 임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타운 정부 클럭을 한인이 맡는 것도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와 함께 소피아장 행정직원은 부클럭을 맡게 됐습니다. 그동안 타운 정부가 한인 공무원 진급에 대해 인색해 좀 늦은 감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타운이 한인 주민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증거라는 긍정적인 평가입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한편 연방수사국은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인허가 관련 비리를 조사해왔는데요. 펠팍의 유력 정치인이 28일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규모 기소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의 인허가 관련 비리로 FBI의 수사를 받아오던 유력 정치인이 오늘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난달에는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고정생 씨가 이와 관련해 기소된 바 있습니다. 펠팍타운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펠팍의 유력 정치인인 A씨는 오늘과 다음 달 3일 연방 대배심으로부터 소환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에게는 펠팍타운 내 인허가 문제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과 이 과정에서 불법 금전 거래가 있었다는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대배심은 최소 2번의 소환 조사를 통해 A씨의 증언을 확보하고 다음 달 중순 A씨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또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주변인들에 대한 기소 등 대규모 기소 사태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이고 있습니다.
FBI는 지난 2013년 건물 인허가를 조건으로 펠팍 내 한인들이 현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B의 기본 월 보험료가 50% 이상 인상됩니다. 현재 $104 수준에서 $160가량으로 크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메디케어 파트 B의 기본 월 보험료는 $104 90센트입니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159 30센트로 52%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해 메디케어 파트 B 비용으로 지출된 비용은 2013년도에 비해 크게 늘어났습니다. 반면 내년도 65세 이상 노인들이 지급받게 될 사회보장연금은 동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금이 동결될 경우 메디케어 서비스를 제공해온 보험사 입장에서는 메디케어 수혜자의 연금에서 자동 공제해온 메디케어 의약품 비용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소셜 시큐리티 장애인 연금도 내년 19% 자동 삭감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소셜 시큐리티 장애인 연금은 월 평균 $1,017지만 내년부터 $824로 $193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강익조 전 뉴욕 한인 회장이 28일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강 전 회장은 지난 1983년 뉴욕 한인회관 매입 당시 $50만 착복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를 전면 반박하고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 뉴욕 한인회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익조 전 뉴욕 한인 회장은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34대 뉴욕 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측 뉴욕 한인회의 진실규명위원회가 제기한 의혹을 전면 반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1983년 뉴욕 한인회관 구입 당시 $50만 착복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강 전 회장은 이번 의혹은 개인에 대한 명예뿐 아니라 32년 전 십시일반으로 성금을 기부해준 한인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음 주 중 변호사를 선임하고 진실규명위 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뉴욕 한인회관 구입 당시 회관 특별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민경환 씨도 참석하고 당시 회관 구입 논란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담은 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당시 가장 공신력 있는 부동산 감정회사에 의뢰한 결과 회관이 $142만 5천 와 $149만 라는 감정 금액을 받았다며 실제 매입금은 $135만 였기 때문에 $50만 착복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기 위한 법안이 초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들의 시민권 영어시험 면제 연령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토니 카르데나스 의원과 공화당 일레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은 지난 23일 뉴 아메리칸 석세스 법안을 연방하원에 초당적으로 발의했습니다. 이민자의 시민권 취득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이 법안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난 66세 이상 신청자와 영주권을 취득한 지 10년이 지난 61세 이상 신청자의 영어 시험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대신 법안은 51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영주권 보유 기간을 20년 이상, 56세 이상 신청자는 15년 이상으로 규정해 현행 규정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현행 이민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지 20년이 지난 50세 이상 신청자와 영주권을 취득한 지 15년이 지난 55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서 영어 시험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 팍에 코리아웨이가 생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인 상권이 밀집해 있는 브로드 애비뉴에 코리안 마켓 스트릿을 병기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한인회가 팰리세이즈 팍 브로드 애비뉴에 코리안 마켓 스트릿 병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강일 펠팍 한인회장은 제임스 로튼도 시장에게 서한을 보내고 브로드 애비뉴에 코리안 마켓 스트릿 병기를 공식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서한에서 맨하탄 32가의 코리아웨이처럼 한인 거주 비율이 높은 펠팍에 상징성 있는 도로명이 병기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펠팍타운은 이 회장으로부터 정식 서한을 접수받는 대로 병기 사업 시행을 위한 정식 연구 작업에 착수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지난 23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브로드 애비뉴 변기 사업에 대한 공식 요청서가 접수되면 본격적인 연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튼도 시장은 위안부 기림비가 건립될 당시에도 개인적으로 공부를 한 뒤 이를 실현했다며 이번에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욕시경이 플러싱 다운타운에서 각종 경범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경범죄를 단속하면서 더 큰 범죄를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방침입니다. 뉴욕시경이 각 보로별로 6곳씩 총 24곳의 집중 단속 장소를 정하고 일선 경찰에 하달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장소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노숙과 공공장소 음주, 풍기문란, 노상방뇨와 공원 규정 위반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백구경찰서 관할에서는 플러싱 다운타운 메인스트릿과 루즈벨트 애비뉴 교차로가 포함됐습니다. 또 110경찰서와 115경찰서 관할인 루즈벨트 애비뉴와 정션 블러바드 교차로에서도 공공장소 음주와 풍기문란, 노숙, 그리고 노상방뇨 등에 대한 전방위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맨하튼에서는 유니온 스퀘어 파크와 워싱턴 스퀘어 파크, 브로드웨이 웨스트 68가부터 72가 등이 집중 단속 장소로 지정됐습니다. 뉴욕시경은 공공장소에서 도박 행위에 대한 단속이 총기 소지 체포로 이어질 수 있는 등 사소한 불법 행위를 단속하다 보면 더 큰 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뉴저지 버겐 카운티의 한 대형마켓 주차장에서 2살 난 한국 여자아이가 차 안에 홀로 방치돼 있다가 경찰에 의해 발견됐습니다. 자칫하면 아이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매년 여름 차 안에 홀로 방치된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실내 온도가 요즘처럼 90도에 육박할 때 시동을 꺼놓으면 차 내부 온도는 10분 만에 110도까지 상승합니다. 비단 여름뿐 아니라 차 안에 아이를 홀로 두는 건 불법입니다. 잠시는 괜찮겠지 하는 안일한 생각이 돌이킬 수 없는 후회를 불러옵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길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